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카페 박철호 국장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과 또 경매에 관련된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경매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경매 아카데미 카페에 오셔서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그 시간에 이어서 인천 인재개발원에서 있었던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8년도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수익형 부동산 3건을 함께 알아봤었죠. 그때 알아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입찰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부동산 경매 장점에 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매매나 분양으로 취득하는 것보다 경매로 취득하는 것,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경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또 이런 이제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는 이 경매 장점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하는 점들을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경매 장점에 대해서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뭐 한 1년, 2년 동안은 서울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매에서도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아졌었죠. 그래서 높은 경쟁률, 또 높은 낙찰가, 그리고 감정가를 넘어서는 낙찰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운 생각들을 하고 계셨죠. 이렇게 높이 낙찰될 거면 매매로 사지 왜 경매로 살까,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하시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아파트 낙찰가와 경쟁률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일반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좀 조용해지고 조정기를 거치다 보니까 경매 쪽도 이 경쟁률과 낙찰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이제 내가 꼭 투자하고 싶었던 단지가 있었다면 경매를 통해서 확인하시게 됐을 때 지금쯤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장점은요, 주거용이나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물론 효력이 있지만 경쟁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기대만큼 싸게 못 사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토지나 공장의 경우는요, 아주 상당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명동이죠. 명동. 명동역 6번 출구로 나가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코너 자리 있거든요. 바로 저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저 명동 가장 비싼 저 땅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억 8,300입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약 9,1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작년 대비 약 2배가 올랐죠.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토지나 또 아파트, 이제 주택들 공시지가가 이제 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위주로 해서 한 2배에서 3배씩 지금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좀 반발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해당 명동 토지는요, 대지 면적이 169제곱미터예요. 평수로 환산하면 51평이니까 공시지가 전체 금액이 309억이 나오는 거죠. 상당하죠? 평당 한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6억. 현재 요 토지는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임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동에 가셨을 때 아마 자주 보셨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요 교육자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매장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쇼핑도 하면서 한번 걸어봤는데 평당 6억 원의 땅을 밟는 느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쇼핑 가시게 되면 한번 매장 안에 들어가셔서 평당 6억짜리 땅이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려면 봐야 되는 서류가 있거든요. 바로 등기부등본이죠.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그냥 줄여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 등기부등본을 그 사람 허락 없이 마음대로 봐도 될까요? 우리 앞집, 옆집, 윗집 봐도 되죠. 등기부등본에는 공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 어느 누구라도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는 방법은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시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게 되고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시고 결제를 하시게 되면 열람이나 발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명동 토지의 소유권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니까 소유권 이전 일자가 1999년도 4월 12일이에요. 등기 원인을 보니까 낙찰이더라고요. 경매를 통해서 이분이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소유권 변동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분이 계속 소유하고 계시는 거죠. 남양주에 사시는 주모 씨신데 연세가 46년생이시니까 좀 많으신 편이죠. 자, 이분이 경매로 낙찰받았던 그 사건 내역을 보니까요, 감정 가격이 51억에 잡혀 있었어요. 1999년도면은 우리나라 IMF였죠. 다 모든 서민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때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경매로 낙찰을 받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남양주에 사시는 그 주모 씨 분도 감정 가격 51억에 나온 이 토지를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51억이면요, 건물 하나, 강남권에서 건물 하나 사기도 사실 버겁죠. 그리고 40, 50평대 고급 아파트들은 거의 50억을 호가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쌌던 이 토지가 감정 가격 51억에 잡혀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도 참여 안 했다는 게 유찰된다는 뜻이거든요. 최저 가격이 41억으로 내려갑니다. 41억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바로 그 주 모 씨께서 41억 8천만 원의 낙찰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놀라지 마세요. 보증금 50억에 월 임대료 2억 6,25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 2억 1,250만 원인데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한 달에 2억 1,250만 원을 뭘 해야 되나 가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2억 1,250만 원 갖고 한 달에 뭘 해야 될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잠깐이라도 좀 흐뭇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례 외에요. 제가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해드렸던 사례인데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냉동시설 창고입니다. 대지 면적 3,677제곱미터, 1,112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756제곱미터, 531평입니다. 이제 이 입찰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해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미역, 다시마, 김, 이런 해조류를 채취해서 이제 판매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런 해조류를 채취하신 다음에 이거를 냉동 시설에서 보관을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공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장 외에, 공장 내부에 냉동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디서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임차를 하고 계셨는데, 임대료가 좀 이제 너무 버겁고 아깝다는 생각도 드시니까, 내가 직접 공장을 구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요. 이걸 만약에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짓고 냉동시설을 설비하게 되면은 상당한 많은 금액이 들어갈 텐데, 경매로 나온 걸 이제 보시게 된 거죠. 요거에 대한 감정 가격은 14억이었습니다.
이제 그분 이제 말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정도 면적의 시설을 냉동시설 갖춘 공장을 지으시려면 14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찰이 되죠. 이제 서울의 경우는 20% 차감되는데 경기도 지방 쪽은 30% 차감되거든요. 그래서 11억 정도로 떨어졌는데 아무도 들어오진 않죠.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 7억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감정 가격 대비 반토막이 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과연 입찰을 들어가야 되느냐, 또 들어간다면 입찰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되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매에서는 이런 입찰 타이밍 잡는 것과 가격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들어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죠. 자, 들어가는데 가격을 이 정답도 없죠. 얼마 써야 되는지. 그분하고 의논을 해서 8억 3,500으로 결정을 해서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닌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간혹 입찰표 써서 제출하러 가는데 느낌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찰표 제출하려고 하는 손목을 딱 잡고 잠깐만요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쓰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분도 동의하셔서 입찰 8억 3,500 썼던 입찰표를 찢고 8억 5천만 원으로 수정해서 이제 제출을 했죠. 근데 이제 경쟁률을 먼저 발표해 주는데요. 우리 말고 딱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쟁률 2명 나온 건데, 이제 7억에서 1억 5천을 더 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겠다. 2등하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 발표를 했는데, 2등이 낙찰을 8억 5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2등 가격이 8억 4,500이었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8억 3,500만 원 썼으면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질 뻔했는데 다시 수정하는 바람에 운 좋게 어쨌든 50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게 돼서 그분도 되게 기뻐하셨고 저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뭐 그런 일이 이제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토지나 공장의 경우는 그런 현 시가 대비 또 내가 정상적으로 매매나 분양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뭐 토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또 뭐 주거용 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쭉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경매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